지인분들이 와서 먹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뭐 연예인인지도 모르고. 남자분은 뭐 어때요? 내가 그때 보면 남자분은 그냥 한장 이런 걸 내가 봤으니까 뭔 장은 모르겠어요. 네, 지난달 6일이었습니다. 여배우 한모 씨가 인천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연달아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여배우의 죽음을 두고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검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우선 교수님, 당시에 어떤 의문점들인지 아직도 검색어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의문점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고가 발생하고 화제가 된 건 벌써 한 달 훨씬 전입니다. 네. 지난달 6일 새벽에 인천공항 정말 시속이 굉장히 빠른 고속도로 상에서 새벽에 차량이 거의 없는 시간에 한 승용차가 편도 4차로 도로에 2차로에 정차를 하고요. 네. 그 가운데 조수석에 타있던 남편은 길을 가로질러 길 밖으로 나가는 장면, 그리고 운전석에 있던 여성이 차 뒤로 와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 이후에 이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죠. 네. 뒤에 오던 차가 이 여성을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또 옆차선으로 오던 차가 이 두 차례 여성이 치여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옆차례에 타 있던 남편이었는데 본인이 중간에 볼일을 보러 잠시 화단에 갔다 와보니 이런 참변이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숨진 그 아내가 예전에 무슨 아이돌 가수 출신에다가 네. 현재는 연기도 하고 있는 연기자였었고 상당히 또 미모도 출중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 알 수 없는 이 사망 원인 사이에 이 여성의 숨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기도 했었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었고 책임 공방도 있었고요. 그 결과가 이제 부검 결과 이 여성이 당시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아직까지도 고속도로 한가운데 왜 차를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최종 부검 결과 숨진 한모 씨, 이 여배우 한모 씨가 여태까지는 술자리에 있었지만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나서야 최종 부검 결과는 만취 상태였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일단 뭐 부검을 이제 처음에 부검하고 나서 1차 소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0.1% 이거는 면허 취소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는데 사망하고 나면 그 혈중 알코올이 좀 높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0.1%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0.2%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음주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0.1이 넘으면 거의 인사불성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면 사실 인식이 없고 사고 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저희 혼자 운전한 게 아니고 남편이 있었잖아요. 옆자리에. 그렇죠. 근데 남편도 상당히 음주 수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둘 다 음주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굉장히 의문점이 왜 고속도로에서 차에 2차선 중앙에다 세워놓고 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건 설명이 만취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차를 세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저로 차들이 많이 안 다니까 새벽 시간 아니었습니까? 갓길 정도에다가 세워놓고 남편은 뭐 용변 보러 가고 본인은 거기에 있었는데 사실은 본인 자체가 굉장히 술 때문에 착각할 수도 그렇죠. 있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술에 너무나 만취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착각에 의해서 고속도로 중앙에 세워놨던 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보면. 예. 교수님 보면 저는 궁금한 게 일단 부검 결과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사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음주 측정을 어떻게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김광석 변호사님이 살짝 말씀하신 게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정확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또 살아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뭔가 분해가 되고 이런 생리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와 이제 멈춰버린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실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당시 측정한 수치를 경찰이 함부로 국가수 의견이 왔음에도 밝히지 않았던 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만으로 그래서 아마도 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이번에 0.1% 이상이었다는 소견도
0.1%보다 얼마나 높았는지를 일부러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오해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국과수에서 부검을 해본 결과 이 정도 이상은 충분히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은 마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이상이다라고만 밝힌 것이지 정확하게 0.1 뭔지 0.2 뭔지 이런 걸 전혀 밝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숨진 이후였기 때문에 시간이 또 이만큼 걸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허 취소 수준이면 상당히 취했다, 만취했다는 건데, 당시 이제 남편은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배우 한모 씨 부검 결과 만취 상태인 걸로 나왔는데, 경찰이 이 남편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거죠. 네, 일단 뭐 영종도에서 그 목격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한모 씨가 술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영종도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서 술을 먹었는데 지금 한모 씨 남편 이야기는 자기는 먹은 거 맞는데 예. 네. 부인이 운전한 한모 씨가 술을 먹는 건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술을 안 먹으면 안 먹었고 먹으면 먹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자기 부인인 한모 씨가 연예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 보호해 주려고 그랬을 수도 그렇죠. 있는 그럴 거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러면 왜 둘 다 음주를 했는데 네. 왜 한모 씨가 운전을 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운전하지 않고 자기의 아내인 한모 씨한테 운전하라고 시켰다랄지 권유를 했다고 하면 이건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 이 자동차가 해외 유명 외제차인데 네. 그러면 이 차를 평소에 누가 타고 다녔느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타고 다녔다고 한다면 운전 자체를 부인에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열쇠 같은 걸 건너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차량 자체를 한모 씨가 평소에 타고 다녔고 그날도 내가 운전할게. 당신 옆에 타.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면 음주운전 방조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방조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도 그거를 가만히 있었다면 방조죄가 성립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단순히 방조죄 자체는 예. 그래도 고의범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상대방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입이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한모 씨가 운전하는데 아니 내가 운전할 거야. 그런데 아니 내가 운전할게. 그런데 아니 운전할 거야. 그러면 설사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방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네. 단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네. 음주운전한 차량에 탔을 때는 적어도 과실이 50% 이상은 상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50% 이상이 자기가 받아야 할 손해 금액이 깎인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남편이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어떻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고 단지 부인인 한모 씨의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는 거의 뭐 과실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제가 이 사건 당시에 기억나는 논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1차 사고를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는 한모 여배우를 친 가해 차량, 또 2차 사고를 낸 두 번째 가해 차량, 이 운전자들한테 과연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한모 씨 여배우가 만취 상태였다면 그분들에 대한 책임이 좀 감해지거나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취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냥 만취만 가지고는 영향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차에서 고속도로 한 중앙에 차를 정차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차 뒤에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뒤에서 오던 차량이 후행하던 차량이 그곳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처음 충격한 게 택시거든요. 예. 택시에 과실이 있느냐? 그 부분도 사실은 완전 100% 과실이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다가 옆에 차선으로 진행을 하던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택시가 한번 충격하고 그 피해자가 옆으로 튕겨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충격한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에게 예견 의무가 있느냐. 네. 그건 과실이 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후행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과실이 없고 만약에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주 경미하게 조금밖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경찰은 전방 주시 태만 의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혐의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지 차량이 100km 이상으로 과속했다고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럼 이 과속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피해자를 그러면 과속 안 했어도 이거 피해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과실이 굉장히 판단이 돼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